네, 닭개님 질문이신데요. 네, 이건 또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고 좀 솔깃할 것 같은 질문인데, 네, 주택 가격이 미친 듯 올라 있는 지금 상황에서 종잣돈 5천만 원과 월 현금으로 230만 원이 있다면 어떻게 부동산 투자를 시작하실 건가요? 라고 여쭤보셨습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언제든지 투자할 수 있다는 생각을 내가 한다. 그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모르시니까 일단 이건 받아들이셔야 되는 문제예요. 네, 두 번째, 내가 방식과 대상을 정한다. 그러니까 재개발을 할 건지, 뭐 아니면 분양권을 할 건지, 아니면 뭐 재건축을 할 건지, 상가를 할 건지, 아파트를 할 건지 이거 정하시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방식을 정하셔야 돼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할 건지, 내가. 그리고 그렇게 구한 다음에 1년 안에 내가 첫 투자를 하겠다는 목표를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이면. 그리고 실제로 1년 안에 내 종잣돈으로 할 수 있는 투자를 실제로 해보시는 거. 예, 그렇게 권할 것 같고요. 저는 뭐 제가 했던 게 아파트 투자니까 아파트 투자를 권할 것 같습니다. 네, 아파트 투자를 하셔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아파트 투자를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라면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코크님은 어때요? 뭐 아는 동생이나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전월세를 좀 살더라도 저는 진짜 투자 공부를 그렇죠. 좀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월급이 이제 230만 원이잖아요. 그럼 진짜 한 100만 원 정도는 내가 투자 공부를 하는데 진짜 어떻게 뭐 비용을 써서라도 뭐 책을 보든 강의를 듣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내가 버는 그 수입의 일정 부분을 내가 그 관심 분야 뭐 투자면 투자 뭐 이런 식으로 그쪽 분야에 내가 이 돈을 좀 쓰면서 내 실력을 좀 더 키워보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예를 들어서 뭐 수도권의 서울에는 그런 5천만 원으로 투자할 데가 없다면은 지방 쪽으로도 좀 눈을 돌려서 좀 더 지역을 좀 넓혀서 지방 쪽을 좀 보고 거기서 좀 더 경험을 쌓고, 그러니까 투자금이 좀 적게 들어가야 그래야 내가 좀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많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지방 쪽으로라도 좀 더 살펴보고 그쪽에서 좀 투자할 수 있는 물건들을 찾는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아요. 저도. 네. 서울은 사실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데가 이제 없는데 수도권만 하더라도 있죠. 소액으로 할 수 있는 곳이 또 있어요. 네. 충분히 아직 쌍구간이 많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잘 보시면 될 것 같고, 나는 너무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중에 코로나 때 본인이 10억 이상 벌었냐라고 하면은 그렇게 벌었다고 말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나한테 그 상황이 나한테 또 오지 않았어. 지나가고 나서는 그 상황이 보이는 거지. 내가 지금 그 상황이 막상 닥쳐지면은 그게 내가 좋은 상황인지 잘 모르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사실 저희 이종현 세무사님 오셔가지고 그 얘기 하셨잖아요. 시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또 물건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 물건을 이제 얼마나 잘 알고 있고 그 물건의 가치와 그 적정한 가격을 잘 알고 있으면 어떻게 보면은 내가 뭐 시장이 좋든 나쁘든 언제든지 이길 수 있는 게임이다라고. 물론 시장이 좋으면,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을 때 내가 사면은 더 큰 이익이 날 수 있지만, 내가 먼저 이제 그 사람이 그 물건을 봤을 때의 그 가치하고 가격이 적정한지 먼저 볼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먼저 시장이 어떤 게 중요해, 내가 뭐 준비되는 게 먼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월부에서 하는 방식들이나 10억 달성계 하는 친구들이 이제 뭐 옛날 얘기지 지금도 가능하냐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월부 카페에 들어오시면 10억 달성계라는 게시판이 있어요. 그 게시판을 쭉 보세요. 되게 재밌는 게 그 친구들 중에서 얼마 전에 10억 달성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2019년에 시작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네. 2018년도는 이미 그때도 사실 수도권 시장이 많이 서울 아파트가 올랐어요. 정말 비쌌어요.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뭐 분명히 뭐 지금 시작하신 분들도 뭐 2년, 3년 뒤에 아니면 또 4년 뒤에 분명히 저희 카페 게시판에다 10억 달성했다고 올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이라도 사실은 저는 뭐 10억 정도는 뭐 2, 3년, 3, 4년 사이에 달성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제가 다시 무인프로 간다 하더라도. 다만 그런 게 노력이 필요하죠. 내가 노력 없이, 내가 사실은 10억이라는 돈이 요새 되게 우스워졌지만 그래도 막상 10억 갖고 있는 사람을 보면은 국내에서 10%도 안 돼요. 순자산 따지면은. 이거는 통계청 뭐 가구, 인구 가구 조사에 순자산 가구 그 표가 있거든요. 그거를 얼마 전에도 사실 조사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뭐 일단은 중요한 건 내가 기회가 온다 하더라도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내가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조금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면서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실링방님이 또 이제 질문을 남겨주셨는데요. 저는 20대이고 직장이 있긴 하나 계약직이라 불안정한 편입니다. 우선 20대까지는 안정적인 직장을 얻는 걸 목표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열심히 재테크를 해서 40살에 은퇴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20대에게 가장 추천하고 싶은 자기개발 혹은 재테크가 있으실까요? 내가 이걸 20대 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다 하는 게 있으신지 네, 궁금합니다. 코코님은 어떨 것 저요?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바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것 같지는 않아요, 솔직히. 왜냐면 20대만 할 수 있는 또 그런 맞아요. 시기가 있잖아요. 뭐 물론 빨리 시작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저는 20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할 것 같아요. 뭐 어느 그렇게 정도. 했는데 또 그렇게 소주 마시고 상무지구 할 거 다 했는데 또 상무지구 또 갈 거야? 그러니까. 어? 야. 상무지구. 연애도 많이 하고 뭐 우리 이제 PD님 앞에서 비웃으시죠. 이거 잘 다 웃는 분이 남아- 아니신데. 이거 영상이야. 그러니까, 다 남아요. 야, 저 양반 또 하는구나 하면서. 저 양반 대단하네. 그러니까 마음껏 근데 그치. 20대 그래. 때도 마음껏 놀아봐야 돼요. 그래야 30대, 40대 돼서 그러니까 그런 아쉬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유스케어 또 가고 하겠지. 유스케어 가서 충분히 또. 놀아봐서 그러니까. 이제 원이 없다. 이제는 내가 좀 열심히 이제 삶을 그래. 살아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근데 제가 이 얘기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고요. 알았어. 말씀하세요. 네. 미안합니다. 되게 네, 좋아하신다. 지금 다 지금 PD님 목소리 들어왔대. 상무지구에서 방송에. 터졌어 지금. 다 치평동 얘기한다 지금. 네, 상무지구 그런 네. 의미가 아니라 노는 건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놀아줘야 되는 거고요. 음. 그거 말고 진짜 요즘에는 정말 되게 뭐 돈 벌 수 있는 방법도 상당히 많잖아요. 뭐 스마트 스토어도 있고 또 뭐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도 있고 뭐 유튜브도 있고 뭐 여행도 그렇고 지금 좀 코로나 때문에 좀 힘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을 좀 저는 한 1년씩이라도 한번 집중해서 하나를 잡고 해볼 것 같아요. 그래도 왜냐면 잠깐 하면 이게 과연 성취가 날지 안 날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좀 뭔가 이렇게 관심 가는 분야가 있어.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 잡고 한 1년간은 그걸 한번 파볼 것 같아요. 그 분야를 좀 제대로 파봐서 해보고 이게 어느 정도 나랑 맞는지 안 맞는지도 한번 해보고 근데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야를 할 수 있는, 왜냐면 젊으니까 20대니까 실패해도 또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당시 20대 때는 그런 걸 못 느꼈어요. 시간이 없다고 생각을 했고 왠지 제가 40살이 되면은 완전 나이 든 아줌마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먹어보니까 그때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훨씬 좋죠. 물론 이제 20대가 지금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20대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좀 그때 당시 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하나를 관심 분야를 잡고 그걸 좀 깊게 한번 파보는 거. 그래서 좀 약간 분야를 좀 넓혀서 해보는 거를 저는 제가 20대로 돌아간다면 그걸 하고 싶어요. 나인님은 어떠세요? 저라면은 이렇게 구분할 것 같아요. 3개로 구분할 것 같아요. 제 삶을. 첫 번째는 안목을 기르는데 좀 노력을 하려고 할 것 같아요. 안목, 예를 들면 어떤 안목? 그 안목이라는 거는 내가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인지의 틀을 닦는 시간이라고 해야 되나? 근데 그게 20대 때 저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안 됐어요. 그게 뭐 아무 생각 없었어요 진짜. 근데 그런 거를 그때 했더라면 참 좋을 것 같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철학을 만드는 거예요. 내 삶의 철학. 그리고 내가 지향하는 목표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우면 그냥 난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사람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롤모델을? 네, 그게 없었어요 제가 20대 때 전혀. 그러니까 그게 있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거를 하기 위해서 되게 좋은 방법이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네. 제가 20대로 돌아가면은 저는 30대 중에 내가 되고 싶은 30대, 그리고 40대 중에 내가 되고 싶은 40대, 50대 중에 내가 되고 싶은 50대 정도를 한 분씩 이렇게 만들고 그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내 인생의 큰 방향성을 설정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고, 두 번째는 일. 그러니까 내가 회사에서 하고 있는 거, 남한테 어딜 가서 님께서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사셨어요? 라고 했을 때 저는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김주환 님도 일정 수위가 올라서 프로가 되면 자존감이 높아진다고. 맞아요. 그러니까 내 일에 있어서 그런 사람이 되고자 노력을 할 것 같아요. 저라면은. 그래서 어딘가 가서 님 자기소개 해보세요 하면 저는 이런 일을 몇 년 동안 했고 이 일을 남들보다 잘합니다 라는 사람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고요. 제가 2007년도 입사를 했는데 2007년도가 지난 수도권 거의 끝물, 그러니까 진짜 가격 꼭지 시기였잖아요. 그렇다. 근데 제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주변에 부동산 얘기를 엄청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때.
근데 저는 그때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 관심 없었던 게 너무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당장 막 내가 막 벼락거지 될 것 같아서 불안하고 그러더라도 20대면 아직 시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 저라면 그거보다 돈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는 공부를 좀 하려고 하지 않을까. 투자에 대해서,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재테크라는 거에 눈을 뜨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1억을 모으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성적으로는 아, 나도 돈에 대해서 알아야겠다. 부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지? 이런 공부를 해나가려고 할 것 같고 뭐 저희 유튜브 채널 보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겠죠. 20대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너네 아니 뭐 영상 유튜브 영상 보고 사람 만날 수 있는 기회 만들고 일하고 하는 거니까 저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정도는 당연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금전적인 목표는 1억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세울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는 그냥 모아보려고 할 것 같아요. 일단 예, 재테크를 해서 모은다기보다 내가 만약에 뭐 급여가 너무 작다 하면 5천 정도? 그래서 어떤 금액을 내가 진짜 생으로 모아서 성공하는 경험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 같아요. 뭐 여기에 한두 차례 좀 실전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뭐 금상첨화겠죠. 그 정도를 목표로 삼고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0대라면 네. 첫 번째는 이제 직업은 일단은 조금 정규직으로 갈 것 같아요. 네, 정규직으로 갈 것 같고 이게 불안하면 뭐 이렇게 앞으로 나가기 어렵거든요. 내 안위를 지켜야 되는 상황이면은 이거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좀 책을 좀 읽을 것 같아요. 책을 뭐 여러 가지 분야의 저도 사실 책을 거의 재테크 시작하면서 처음 읽었거든요. 그 전에는 전공 서적 빼놓고 하나도 안 읽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책이 좀 어려웠는데 책이 되게 도움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저는 세 번째는 20대는 조금 이렇게 많이 놀 것 같아요. 네, 놀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나이가 한 44인데 되돌아보면서 가장 잘한 일이 뭐냐라고 하면은 저는 연애를 한 것 같아요. 연애. 제가 결혼하기 전까지는 정말 맨날 그 뭐 위닝 11 게임만 밤새도록 하고 거의 쓰레기처럼 살았거든요. 맨날 회사 그 핫팩에서 맨날 위닝 11에 맥주 한 캔 이렇게 먹으면서 살았다가 결혼하고 이제 한 집의 가장이 되면서 아, 내가 좀 뭔가 책임질 사람이 있다라는 그런 마음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좀 재테크를 시작했던 것 같거든요. 돈이 하나도 없어, 진짜. 결혼할 때 돈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다 대출을 받았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부자가 뭐 되게 행복하고 좋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이제 막상 부자가 되고 나서 느끼는 건 뭐냐면 부라는 거는 약간 학벌이랑 회사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어느 대학을 가면 내가 대학을 갔으면 사실 그건 의미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삼성이나 뭐 이렇게 보험사 같이 되게 좋은 회사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 회사를 더 간 상황이면 그 회사 그 이제 의미 없거든요. 그것처럼 사실 부자라는 것도 그 상태가 돼버리면 그 상태가 이제 의미가 없어지는 게 돼버려요. 그럼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고 하면 가족밖에 없거든요. 가족은 정말 대체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제가 지금 상황에서 44인데 알거지면서 가족을 택하고 반대로 내가 되게 부자인 상태도 혼자라고 하면은 저는 반드시 가족을 택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특히나 저 집사람이 구제해주지 않았으면은 아마 결혼을 못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정말로. 사모님한테 좀 점수 따려고 혼자서 그런 사람이 요새 우리도 이걸 결혼했거든. 보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이제 듣기를 하잖아요.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할까. 또 이제 그러고 나면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로 내가 뭘 잘했고 뭘 못했는지 인생에서 좀 되돌아보면 40대가 되니까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만약에 제가 20대에 간다고 하면은 좀 많이 놀고 연애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다시 할 것 같고 그렇게 똑같이 보낼 것 같아요. 놀면서 막 게임 미친 듯이. 왜냐면 그렇게 했던 것들이 지금 제가 정말 치열하게 사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도 게임도 할 만큼 해봤고 놀 만큼 놀아봤고 그리고 지금도 집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열심히 사는 거지. 안 그러면 사실 그럴 필요 뭐 있어요. 그냥 이렇게 하면 되지.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요. 지금 부자가 되려면요 되게 심플해요. 첫 번째는 부자들이 뭘 해야 할지 알아야 돼요. 그게 첫 번째입니다. 네, 그리고 그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는 게 첫 번째, 그 다음에 그걸 행동하는 거가 두 번째예요. 세 번째는 내가 하는 행동이 부자들이 하는 행동과 잘 맞는지를 복기를 해봐야 돼요. 네, 그리고 네 번째는 버텨야 돼요. 나한테 그 운이 올 때까지. 내가 그 하락장이구나, 이게 정말 좋은 시기구나라는 걸 알 때까지 이 시작이 남아 있어야 돼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제가 겸손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우연찮게 그렇게 하락장이라는 시장들을 정말 여러 지역에 걸쳐가지고 저는 되게 많이 만났거든요. 그러니까 남들은 하락장이 2014년 한 번이었지만
저는 사실 그 전부터 계속 이제 지역마다 돌아가면서 하락장을 이렇게 기회를 잡았거든요. 하락장은 사실 지금도 에브리웨어예요. 언제나, 애니타임.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잘 준비되어 있냐가 되게 중요한 거지. 저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쨌든 뭐 되게 좋은 시기예요. 좋은 시기고 그리고 뭐 늘상 어느 세대나 20대는 조금 이렇게 뭔가 답답하고 사회적으로 되게 불안정하고. 맞아요. 뭐 어떻게 보면 되게 없는 시대예요. 저도 사실 20대 때 돈 한 푼 없었고 뭐 결혼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거 너무 비슷한 거예요. 너무 비슷한 거니까 괜찮습니다. 괜찮고 용기 내시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두 분께서 더 좋은 말씀 해주셨고 정말 두 분이 20대로 돌아가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죠? 네. 저는 숨 쉬는 거 빼고는 다 열심히 하면 뭐든 도움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만 조언을 해주셔야 돼요. 네. 저는 뭐 저는 알겠습니다. 그런 건 없어요. 왜 후회돼요 지금? 결혼 후회돼? 전 열심히 아니 왜 갑자기 술만 마실 거야 그냥. 아니 왜 갑자기 저는 연애를 안 할 거예요. 갑자기 전. 네, 어쨌든. 저는 다음 생에도 저희 남편님과 결혼할 겁니다. 네, 아니, 남편분 의견 들어봐야 되거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야, 그거는. 네, 남편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저도 자, 20대 연애를 안 할 거예요. 진행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세 분은 직장, 인간관계, 일상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하시는지와 치열한 삶 속에서도 중심을 잡게 해주시는 세 분 인생의 좌우명이 궁금합니다. 세 분의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많은 분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결핍에서 시작된 미약한 재테크 공부가 참 신기하게도 큰 파도가 되어 삶을 대하는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항상 어디서나 함께하겠습니다. 월부 정규 강의 광클 성공 기원해 주세요. 글 너무 잘 쓴다. 작가님 같아요. 카츄라이더님 감사합니다. 카츄라이더님. 네, 카츄라이더님의 질문이었습니다. 코크님은 좌우명이 혹시 저요? 어떻게 돼요? 저는 지금은 그렇게 별로 없어요. 좌우명이. 꼭 좌우명이 있어야 잘 사나? 근데 그전에는 있었어요, 오히려. 그전에는 어떤 게 있었냐면, 이왕이면이었어요. 이왕이면. 그건 어떤 의미였냐면, 어떤 일을 하든, 이왕이면이라는 그 앞에 그걸 붙이면 이왕이면 재밌게 하면 좋지. 이왕이면 잘하면 좋지. 저한테는 이게 긍정적인 좌우명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뭘 하든 어떤 일을 어떤 환경에 내가 있든 이왕이면 잘하면 좋지. 이런 게 있었고 지금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게 좀 컸는데 지금은 그닥 좌우명이 딱히 별로 없어요. 아니 저도 좌우명이라기보다는 방향성은 있는 것 같아요. 삶의 방향성. 그러니까 굳이 그걸 말로 하면은 뭐 좌우명이 되는 거니까. 갓 40대가 되면서 만들었던 좌우명이 제가 처음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였거든요. 네. 그거를 하면서 내 시간을 24시간을 보내면 너무 행복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제가 원래 몰랐어요. 그런 일을 좋아하는지. 근데 투자를 하면서 그런 일을 알게 됐고 그렇지만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생계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전에는. 근데 이제 투자를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회사를 그만둘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원치 않는 일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벗어나니까 그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제가 40 언저리에 딱 회사를 그만뒀잖아요. 그러면서 제가 저희 카페에 퇴직했습니다라는 글을 썼는데 제가 그 글을 가끔 봐요. 제 처음 그때 마음을 돌아보고 싶어서. 근데 거기에 이제 전업 기버가 되고 싶다고 썼었거든요. 아, 전업 투자자가 아니라 전업 기버. 와. 근데 투자도 이제 그걸 해야 기버가 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솔직히 저도 잘 되고 싶어요. 근데 그거가 되려면 다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를 깨닫게 돼서 제 좌우명이라고 하기까지는 그렇지만 제 목표는 40대의 목표는 전업 기버가 되는 게 목표예요. 와. 네. 저는 뭐 사실 좌우명 없었어요. 없는데 사실 이 질문을 듣고 나서 좀 내 좌우명이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생은 잘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저의 가치보다 잘 될 때가 있고, 그러니까 저의 가치나 실력보다 또 안 될 때가 있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잘 될 때 교만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일단은 이게 운 때문인 거를 알기 때문에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의 실제 저보다 되게 잘 된 거가 있기 때문에 그 잘 된 저와 실제 저를 매칭하려고 이제 겸손한 마음을 갖고, 그러니까 특히나 이제 나봉만 씨 너무 잘 됐어가지고
이제 조금 많이 실력을 채우려고 그때 진짜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네. 알죠? 두 분은. 네. 정말 맞아요. 열심히 살았고, 그리고 이제 반대로 이제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인생은 또 안 될 때도 있다. 난 실력이 되게 좋은데 세상이 몰라줄 때 아니면 나한테 그 운이라는 게 오지 않을 때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안 될 때에 보통 실패하는 이유 가장 큰 이유가 조급함인 것 같아요. 내가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닌데 그런 어떻게 보면 네. 뭐 이렇게 그렇게 뭔가 뭐 하락장이나 내가 나의 인생의 기회나 이런 것들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중요한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먼저 알고 그리고 그 행동을 하고 또 행동을 내가 그 진짜 성공한 사람이 한 것처럼 이제 했는지를 보고 기다리면 되거든요. 그럼 성공은 나한테 오는 건데 만약에 내가 지금 내 실력보다 훨씬 저평가되어 있다면 기다리면 된다. 기다리면 반드시 저는 또 기회가 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성격이 안 좋아서 그 지난 상승장 때 진짜 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저 진짜 열심히 살았거든요. 근데 저보다 훨씬 더 이렇게 그냥 집안 갖고 있는 사람이 훨씬 잘 되니까 배 아프잖아요. 부모님이 이렇게 집해준 사람들이. 전 진짜 열심히 살았는데 너무 속상했는데 괜찮더라고요. 오히려 어설피 돈 번 사람이 이번 해가 오히려 되게 위험할 거다. 왜냐하면 어설피 이번에 돈 번 사람들은 재택 공부를 하지 않을 거예요. 투자 공부를 한다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결과가 좋으니까. 네, 그냥 가만히 있어서 돈을 벌었으니까 운이 좋아서. 근데 여기서 저처럼 지난번 상승장에 저처럼 시작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독하게 할 거거든요. 그 한 번 그런 상실감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러면 아마 다음번 상승장에서는 지금 어설피 돈 번 사람보다 훨씬 더 잘 될 거다. 여러분들도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하시면은 충분히 앞으로 좋은 날 올 거예요. 올 거기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